넘어온 무장 테러조나 침투조 애들 같은 경우에 돈이 있구나. 좀 때는 좀 더 낫겠죠. 안녕하세요, 태성입니다. 자, 오늘도 두 분을 모시고 이 재미난 북한군 총기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이한 총기입니다. 바로 이 총기. 이 총기 뭔지 아시나요? 스콜피온.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처음 봤습니다. 북한에서도 별로 보기 쉬운 총은 아니에요. 요새 특히. 그렇죠. 예. 옛날 넘어온 무장비들이나 이제 간접들이 그쵸. 많이 있었으니까. 예, 우리는 이 무장공비 장비로 많이 봤어요. 작잖아요. 작아가지고 침투하거나 이런 데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예전에 그 뉴스나 신문이나 아니면 교과서 보면은 이제 스콜피온이랑 안 나오고 체코체 기가단식이 나왔어요. 왜냐? 이 체코에서 만든 총기이기 때문입니다. 예, 정식 명칭은 VG-61이라는 게 정식 명칭이죠. 하지만 이 북한에서는 스콜피온 기관단총이라고 불리죠. 간단히 이제 이 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VG-61 스콜피온 기관단총, 난파 간첩 및 공작원의 대표적인 개인 무장이죠. 본명은 61형 스콜피온 기관단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탄종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크게 세 가지 탄종을 사용합니다. 32 ACP 탄, 380 ACP, 9 곱하기 18 마카로프 탄, 이렇게 세 개의 탄을 사용하는 종류가 제일 많은데 이 중에 대부분 무장 간첩이 사용됐던 탄은 32 ACP 탄을 사용하는 스콜피온 기관단총입니다. 이 원형이 된 체코의 스콜피온 기관단총은 전차나 차량 운전병, 무전병, 공수부대 혹은 정보 요원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총기고요. 크기가 작아서 전용 가죽 홀스터에 지급이 되기도 합니다. 요새도 뭐 이베이나 이런 데서 팔리더라고요. 거기다 딱 끼면은 자세도 좋아요. 노획된 스콜피온은 체코제와 생산지 불명이 가장 많고요. 북한에 언제 채용되었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1970년도 중반 이후부터 꾸준히 모습이 보였죠. 최근 직접적인 무장 침투가 줄어들면서 난파 공작원들이 들고 오는 그 모습이 쉽게 볼 수 없습니다. 1970년대 그리고 80년대에 유럽에서 자주 사용되던 이 테러 집단의 대표적인 나쁜 총기, 악당 총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보통 효과적인 교전 거리는 50에서 75m로 잡는데 개머리판을 펼치면 숙달된 사수는 100m 이내 표적을 효과적으로 사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스콜피온 기관총에 대해서 그 정도로 알아봤는데 사격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한 번도 없습니다. 사격해 보신 적 저는 있으시죠? 본 적이 없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심지어 북한에서 오신 북한 특수부대원 출신조차 이 총을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마 정말 그 일부 부서. 예. 그러니까 아마 테러조라든가 침투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소형이어가지고 충분히 지급이 됐었고 아마 훈련도 많이 했을 텐데 그 훈련 모습을 가끔 많이 보는 와중에도 이 총을 들고 훈련하는 모습을 거의 못 봤어요. 드라마 사나이 불시차 가다가 비슷한 총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저런 총이 북한군이 있었나? 아니면 저건 그냥 픽션인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 때는 그냥 기관총, 그다음 권총 이거 외에는 굳이 크게 사용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가지고 처음 봤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 계셨던 분과 가공된 컨텐츠를 보고 상상하는 사람들의 차이 같아요. 저는 북한군 특수부대면 이 총을 그래도 보시거나 쏴보셨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한국에서도 이 총을 쏴본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정보부대를 제외하고는 제 생각에는 민간인 중에 제일 많이 쏴본 사람 중에 하나는 월간 플래툰의 홍모 편집장이 있습니다. 그분이 많이 쐈어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 옆에 제가 있었습니다. 예. 그 말은 뭐냐? 나도 쐈다는 거죠. 예. 일단 쏴봤는데 이 총을 제가 사격한 이 소감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쐈던 건 32 ACP 탄을 사용하는 거였습니다. 탄창은 10발과 20발 탄창이 있어요. 보통 홀스터에 들어가려면 10발짜리 탄창을 꽂고 들어갑니다. 어떤 홀스터는 20발짜리가 들어가는 홀스터도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거의 별로 못 봤고 10발짜리 탄창을 끼고 홀스터에 들어갑니다. 일단 탄이 채워졌다라는 가정을 해야 돼요. 지금은 탄이 없기 때문에. 실총이라고 오해하시는 분 있는 거 아니죠? 저희 간첩이 아닙니다. 네. 탄이 있다고 가정을 해서 탄을 끼워놓고 지금 탄이 없기 때문에 살짝 빼놓을 거예요, 탄창을. 그 다음에 이 옆에 있는 게 장전 손잡이입니다. 장전 손잡이가 오른쪽, 왼쪽에 다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두 개를 같이 잡아 당겨서 놔주시면 돼요. 이렇게 아래로 하셔도 되고 위로 해서 이렇게 하셔도 돼요. 뭐 어떻게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 전형적인 블로우백 방식이고 그리고 이 오픈 볼트 방식이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잠깁니다. 잠긴 상태에서 그냥 사격을 하면 돼요.
반동이 적겠네. 탄종마다 약간 반동이 다른데요. 이 총의 반동이 그렇게 세지 않아요. 그리고 개머리판이 이 위에 이렇게 철사용으로 되어 있는 게 개머리판인데 개머리판 피는 법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딱 치면 돼요. 이게 실총만큼 탄성이 안 나오는데 실총은 탁 치면은 이렇게 퉁 해서 탁 해서 예, 좀 짜선하게 되는데 이건 안 되네. 미니 우지가 되네. 네. 그리고 보시듯이 잡을 데가 별로 없어요. 이 탄창이 실총도 조금씩 건들거리거든요. 그래서 탄창을 잡고 쏘면은 기능 고장이 나고 여기를 쏘고 잡자니 또 이게 걱정이 되고 그래서 그냥 권총처럼 지구 쏘는 게 제일 낫고 혹은 개머리판이 펴진 상태에서는 그러면 이러고 쏘길 때는 좀 더 낫겠죠. 네. 그렇게 쏘기 편한 총은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한 손으로 쏘거나 두 손으로 쏴도 충분히 50m까지는 잘 쏘는 사람이면은 쏠 수가 있다. 이 총은 이쪽에 조종관이 있다는 건 전혀 특이하지 않죠. 하지만 중간이 안전입니다. 맨 앞쪽으로 보내는 게 연발이에요. 그리고 맨 안쪽이 단발이에요. 그래서 안전해서 연발로 미는 게 더 편하지 안전해서 단발로 미는 건 불편해요. 그 뜻이 뭘까요? 연발로 많이 쏘라. 맞습니다. 연발로 쏘라고 만든 총이에요. 제 네피셜로는 이건 그냥 연발로 쏘라는 총입니다. 쏴본 느낌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쁜 총 아닙니다. 충분히 뭐 어느 정도 거리까지는 쏴서 맞출 수 있는 총이고 그리고 이 뒤에 있는 개머리판도 사실 이렇게 탕 치내면 개머리판이 빠져요. 그럼 정말 권총처럼 가볍게 쏠 수 있는 총입니다. 북한에서도 이런 짧은 기관단 총을 들고 나오는 부대들이 꽤 있더라고요. 요새 그 열병식을 최근 무에는 뭐 하도 희한한 무기들이 많이 나오고 뭐 복합소총도 나오고 하니까 아 참 저런 무기도 있구나 싶었는데 저희 때는 그냥 좀 흔치 않게 보는 이런 기관단 총이었죠. 경무부 쪽이라든가 아니면 뭐 호위사령부 군인들을 직접적으로 보다기보다는 약간 TV 화면이라든가 외국 수반들이 왔을 때 김정일 같이 갈 때 뭐 그런 때라든가 이런 때 그냥 멀리서 잠깐 이렇게 TV 속에서만 보고 실제로는 거의 본 적이 저는 없었어요. 나중에 이게 통일이 만약에 돼서 군비를 이제 좀 줄여야 된다. 그렇게 되면은 북한제 무기들을 이 해외 콜렉터들한테 파는 것도 참 힘들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팔 만큼 만들었을까가 좀 의문이긴 합니다. 통일이 되면 무기는 좋은 걸로 이렇게 일원화하고 북한이 가지고 있는 옛날 무기들은 박물관에 넣고. 아니 해외 총기 매니아들이 이게 되게 높은 가격으로 팔리고 있어요, 지금도 북한 총기가. 근데 북한 자체가 사람들 생각하기에는 되게 군수 공장이 많은 걸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무기들을 만드는 공장들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북한은 군수 공장은 많지만 각자 부품들을 만들어서 종합적으로 만드는 공장은 제가 알기로는 한 2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다 뭐 금속기계 연합기업소 이런 식으로 명칭을 붙여가지고 하는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만들지는 않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북한 자체가 전쟁을 바라는 것 같지만 전쟁을 바라지 않고 말로는 저렇게 큰 소리 하지만 전쟁을 할 만큼의 힘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소총무유들을 그렇게 없을 것이다 저는. 예. 오늘 이렇게 이 스콜피온 기관 단총, 지금은 보기 힘들어진 스콜피온 기관 단총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전력화돼서 현재 많이 쓰는 무기가 아니니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기에는 모자랄 수도 있겠지만 이런 총이 있고 그리고 지금도 분명히 무기고에 많이 있을 거예요. 네. 만약에 상황이 나빠지면 언젠가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이미 들고 왔던 그런 적이 있으니 알아두면 좋죠. 그래서 스콜피온 기관 단총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그 관련된 다른 재미난 이야기도 좀 들어봤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하고 뭐 정리를 한번 해주실까요? 이번 열병식 얘기 나오는데 열병식 최근 몇 년 사이에 여러 번 했잖아요. 할 때마다 이 새로운 무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아직 돈이 있구나 이게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뭐 돈이 없다고 하는데 돈이 많이 있네. 무시할 게 아니라 우리도 그만큼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평화로울 때 투자를 해야 국제 상황 발전했을 때 이길 수 있는 거니까. 오늘은 정말 교수님 같은 말씀. 저도 교수님처럼 말씀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아마 아까 말씀하신 중에 최근에 이 무기들이 안 보인다는 건 그만큼 북한이 무장 침투를 안 한다는 거고 그 무장 침투를 안 한다는 것은 그만큼 북한도 세계적으로 테러 국가라는 오명을 좀 벗으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을까. 이래가지고 굳이 이런 무장 간첩이라든가 이런 대남 간첩 이런 훈련 자체를 어떻게 보면 적게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가지고 물론 그런 속에서도 또 항상 뭐 북한 말처럼 평화는 깃들지 않았다고 항상 긴장하고 뭐 이렇게 주시하고 해야 되겠지만 이런 무기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건 물론 창고에는 많겠지만 북한도 무작정 대결 모드로 가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저희 유튜브가 시사 채널이 된 것 같습니다. 느낌이 교수님하고 평화통일연구원의 연구소장님을 모신 것 같아요. 고품격 유튜브
세상호의 밀리터리 투어. 오늘은 여기까지. 이상하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정도로 인사를 드리고요. 예, 다음엔 또 다른 재미난 이 북한군 무기 혹은 북한 관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호입니다.